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는지요?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라버스를 보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페이퍼를 제가 5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보니까 그 5월 13일까지는 제가 제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5월 10일까지 그렇게 과제를 미리 제출해 주셔야만 졸업 예정자분들의 성적을 제가 결산하고 그다음 이제 졸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그 실러버스에 있는 듀데이보다도 5월 10일로 그렇게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러버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과목이 미래 초치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입니다. 미래교회와 기독교 교육. 그래서 우리가 15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왔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난 후에 교회 회중들이 직면한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에 대해 질문하고 그 논쟁점들에 대해서 나열하거나 토론하게 된다. 토론하게 된다. 교회 회중들이 직면할 미래의 사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4차 산업혁명, 제5차 산업혁명들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임팩트를 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 논쟁점들, AI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사이버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이냐,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교회 목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항상 육하 원칙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무엇을 기독교, 어떤 기독교, 여러분이 경험한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넘어서는 교육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는데 기독교가 주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넘어서 하는 교육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의 타겟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누구인가 MZ 세대에 초점을 우리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나이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주 한인교회들 또 한국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연령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의 타겟은 누구인가를 봤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상을 목표로 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또 타 교회와 어떻게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저자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평들을 보셔도 되지만 책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친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래교회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커리큘럼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교육목회란 과목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회 여러분이 기말 페이퍼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수업 중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출한 글들을 제가 다 보면서, 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 고민을 어떻게 더 목회 현장 속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또 많은 AI의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좋은 내용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특별히 미래 세대, MZ 세대, 미국의 MZ 세대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다음 가장 중요하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이어가 한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다인종 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다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더 믿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우선적 순위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마지막 기말 페이퍼에 글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참고문헌을 했던 것, 더 좋은 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좀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발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들은, 공부한 내용들은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다뤄왔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크리스천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 기독교를 넘어서는 그런 기독교 종교교육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처음에 내렸던 기독교육의 정의,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수업 과정을 통해서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좀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변화하는 사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미래를, 트렌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됐던 게 세계화와 지역화, 개인주의와 군집주의, 고령화와 평생 계속 교육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깁스의 이머징 처치를 우리가 좀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책을 다는 우리가 제가 상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간단하게 정의한 것들 벌써 이머징 처치도 나온 개념이 벌써 한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머징 교회들에 대한 비판들이 나온 책들도 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들어왔는가. 그다음에 레너드 스윗의 미래교회 보면 경험적이고 참여적이고 이미지 주도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이 부분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MZ 세대들에게 경험을 심어줄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그들을 어떻게 참여하게끔 만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8주차는 한국교회 미래지도 보면 시대 변화 한복판에서 위태로운 교인들,
특별히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우리가 우리는 최소한 중상층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시안 커뮤니티의 수입들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그들을 볼 것인가 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최윤식, 최현식 분들이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것들, 미래 충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책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전략들을 제가 다 다루진 못했지만 그것을 보면 지금 비대면적 상황이란 부분은 사이버 공간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치 아니하게 온라인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평생 온라인 설교를 해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우리가 미래 세대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MZ 세대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 MZ 세대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잘 되는 교회, 지역 차가 크죠. 텍사스, 휴스턴, 뭐 이런 곳은 계속해서 유입하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풍성하게 성장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고갈된 성도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타 지역의 상황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케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 미주 한인 교회의 도전과 과제들, 교회를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주 한인 교회는 생존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는 성장할 것인가 말 것이냐, 소멸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 던진 것이 있는데 교회 학교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청소년부, 대학부까지만을 교회 학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모든 부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 더 나아가 이제 뭐 노인대학이라든지 교회에서 주최하는 한글학교라든지 뭐 이 모든 것이 교회 학교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고 목사님의 설교 역시 교육적인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미주 한인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가. MZ 세대에만 초점 맞춘다면 그런 학생들이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에서 이야기대로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미주한인 교회 역시 가보면 출석해보면 다 나이 든 부서들, 나이 든 분들이 많다 그렇게 평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들이 많다면 고령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들을 위한 목회 방침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레너드 스윗의 그거 부분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제 공감을 통한 영성 교육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인공지능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요즘 나온 앱들 제가 다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15주 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참 어려운 주제고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할 주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서 미래 교회 또 특별히 미래 사회에 대한 파도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이 부딪혀야 할 그러한 상황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상황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양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반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목회를 하고 내가 신학생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 꼭 마지막 과제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우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학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하님 더하여 주시고 또 공부 위에 시간을 낼 때 또 그것을 후원하는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와 교우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섞여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통찰 가운데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 어떤지 모르오나 주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모든 학우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교육의 기회를 허락한 센츄럴 신학대학원 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기도로 소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